혹시 요즘 들어 몸이 더 쉽게 붓고 손발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피로가 덜 풀린 것 같고 물을 많이 마셔도 소변량이 줄어든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신장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퉁퉁 붓고 얼굴이 칙칙해지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자신을 발견하신 적은 없나요? 이런 변화는 단순 피로나 나이가 아니라 신장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60세 이후엔 신장의 여과율이 1년에 약 1%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와 똑같이 식사하고 똑같이 움직여도 노폐물이 예전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건강식으로 챙기지만 사실 생강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강은 순환을 돕고 천을 올리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장의 여과 배출 기능을 직접적으로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생강에 이것 한 가지만 더하면 신장 기능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배추입니다. 저희 진료실에도 생강을 꾸준히 드시던 70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생강은 몸에 좋다니까 그냥 챙겨 먹었지요 라고 하시며 하루 2번 생강차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부종은 그대로였고 피로감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생강이 아니라 생강만 드신 데에 있었습니다. 생강이 순환을 열어주면 그 순환을 통해 나오는 노폐물을 붙잡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채워주는 식재료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배추였습니다. 배추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노폐물을 붙잡아 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칼륨이 적당히 있어 체액 균형을 도와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생강이 순환의 문을 열어주면 배추는 그 문을 통과한 노폐물을 처리해주는 정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생강과 배추가 만나야 신장 해독이 비로소 완성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세요. 좁은 방 안에서 먼지가 떠다니고 있는데 선풍기로 공기만 계속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는 더 넓게 퍼질 뿐입니다. 하지만 먼지를 포집해 밖으로 보내는 필터가 함께 있다면 방은 훨씬 더 깨끗해지겠지요. 생강은 선풍기, 배추는 필터 같은 역할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해야 몸속 환경이 정리됩니다. 잠시만 더 집중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생강과 배추를 어떤 비율로 먹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이 놓치는 해독 타이밍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왜 신장이 이렇게 쉽게 지치는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신장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신장이 훨씬 더 많은 부담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면 생강과 배추가 왜 중요한 조합인지 흐름이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체액 조절 능력의 저하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체내 수분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신장이 다루어야 하는 혈액 농도가 점점 더 진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는 끈적해지고 끈적한 피는 신장의 여과막에 더 강한 압력을 가합니다. 즉, 같은 일을 하는데 신장은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붓는 일이 잦아지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염분과 단순 탄수화물의 축적 효과입니다. 짠 음식과 단 음식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짠 음식은 체내 나트륨을 끌어올려 체액을 증가시키고 단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결국 신장은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생강만 먹어서 부종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환은 좋아져도 해독의 마지막 단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에 좋다고 믿지만 사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신장이 부담을 느낍니다. 여과해야 할 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마시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의 과음수는 밤새 신장을 더 혹사시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루 동안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 양이 얼마나 될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성인은 하루에 약 1.52리터의 소변을 만드는데 이는 곧 신장이 처리한 노폐물의 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조금만 어그러져도 부종, 피로, 어지러움, 소변량 감소 같은 신호가 바로 나타납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전 짠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잘 마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붓나요? 라고 물으셨죠.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짠 음식이 아니라 섬유질 부족이었습니다. 노폐물을 잡아 빼낼 그물망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강차만 마셔도 속이 뜨겁고 붓기는 그대로였던 겁니다. 이 환자에게 배추 섭취를 늘리고 생강을 함께 조절하자 소어주 후 부종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장은 순환만 좋아진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순환을 통해 밀려나온 노폐물을 붙잡아 빼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배추의 역할이고 생강 플러스 배추 조합이 실제로 효과를 내는 핵심 원리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에서는 실제로 이 조합을 적용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 환자의 변화를 통해 더 입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강만 드셨을 때와 생강 플러스 배추를 같이 드셨을 때 몸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 아주 실제적인 예가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72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소변량 감소, 아침 부종, 식사 후 피로를 계속 겪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생강차를 하루 2잔씩 마시고 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죠. 생강이 몸에 좋은 건 맞지만 이분의 신장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식습관을 살폈더니 공통적인 문제가 보였습니다. 섬유질의 부족, 수분 불균형, 순환과 배출의 불균형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생강은 순환을 여는 역할을 하지만 그 순환을 통해 나온 노폐물이 어디로 갈지 길 안내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실천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생강차는 그대로 드시되 하루에 배추 한 컵만 더해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배추가 뭐 얼마나 다를까요? 라고 묻기도 하셨죠. 하지만 일주일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부종이 약하게 줄었고 전날 밤 화장실을 2번 가던 패턴이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식사 후에 흐릿하던 머리가 맑아졌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배추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신장에서 여과된 노폐물을 장으로 이동시키는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생강이 순환을 열어 노폐물을 흘려보내면 배추가 그 노폐물을 붙잡아 밖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조합이 딱 맞아떨어지자 신장은 과부해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반전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추는 물이 많아서 더 붓게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배추 속 칼륨과 식이섬유는 체액 균형을 잡아주고 장 기능을 활성화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물 많은 배추가 오히려 부종을 줄여주는 식품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소결 감소였습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 있어 속이 쉽게 뜨거워지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추는 찬 성질이 있어 생강의 열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두 식재료의 온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신장은 부담을 덜 느끼게 됩니다. 이 환자분은 4주 후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고 부종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냥 배추 조금 더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다르네요 라고 하셨죠.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생강을 단독으로 먹고 있지 않은가? 노폐물이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이후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에서는 의사들이 말하는 생강 플러스 배추 조합의 의학적 원리를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고 나면 훨씬 더 실천하기 쉬워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생강과 배추가 만나야 신장이 편안해지는지 그 의학적 이유를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해하면 실천이 훨씬 쉬워집니다. 먼저 생강의 역할부터 다시 짚어볼게요. 생강은 진저롤, 긴게롤 이라는 활성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살짝 확장시켜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말초 순환을 개선해 피가 정체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생강은 몸속 길을 열어주는 순환 개방제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손발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환이 열리면 몸은 자연스럽게 쌓여있던 것들을 밀어내고 싶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문제는 이때 밀려난 노폐물의 일부가 장과 신장으로 향하는데 배출의 마지막 단계가 약하면 오히려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만 먹고 더 피곤하다, 더 붓는다, 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배추가 등장합니다. 배추는 생강과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분이 많고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륨 비율이 이상적인 채소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생강이 열어놓은 길을 통해 나온 노폐물을 흡착해 장으로 데려가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섬유질이 실수 없이 작동하려면 충분한 물, 적절한 온도, 적당한 칼륨 균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자료에서도 생강을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 염증 수치와 소변 배출 효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생강은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고 배추는 그 불로 데워진 찌꺼기를 정리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흥미로운 과학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배추에는 글루타민에 이라는 물질이 많습니다. 이 물질은 장내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낮춰 장 기능을 안정시켜 줍니다. 장이 안정되면 노폐물 배출 속도가 일정해지고 신장은 훨씬 적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즉, 배추는 단순히 섬유질 많은 채소가 아니라 신장 해독의 마지막 관문을 지켜주는 장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순환을 열어주는 생강과 차갑고 수분 많은 배추가 왜 서로 잘 맞을까요? 바로 온성 균형과 기능 균형 때문입니다. 생강이 열어준 길을 배추가 정리하고 배추가 낮춰준 열을 생강이 부드럽게 밀어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두 식재료가 서로를 보완합니다. 생강은 순환 자극, 배추는 배출 강화, 신장은 부담 감소.
이 선순환 구조를 이해하면 왜 단독 섭취보다 조합 섭취가 훨씬 효과적인지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에서는 실제로 이 조합이 신장 내부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 변화를 일으키는지 흐름을 따라가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풀어드릴게요. 생강과 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몸속에서는 네 가지 중요한 변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아, 그래서 내가 붓기가 줄어들었구나를 정확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순환 개방. 생강이 혈관 끝부분까지 혈류를 확장시키면서 정체되어 있던 피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때 몸은 청소 모드로 들어갑니다. 혈관 속에 고여있던 나트륨, 염증 대사물, 피로물질이 흐름을 타고 이동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여과 증가. 순환이 열리면 혈액의 흐름이 신장까지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신장은 산소와 혈류가 원활해질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여과막이 안정되고 노폐물이 일정한 속도로 걸러지기 시작하죠. 만약 이 단계에서 장이 막혀 있으면 노폐물이 다시 되돌아오며 피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배출 촉진. 여기서 배추가 본격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배추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노폐물과 결합해 장으로 이동시키고 소변과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이 길을 열어주고 배추가 그 길을 따라 나온 찌꺼기를 받아 정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검사에서 부종이 줄어든 환자들의 공통점은 생강 섭취 후 장 기능이 원활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장이 정체되어 있으면 신장은 과부에 빠지지만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신장은 훨씬 더 가벼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네 번째 단계, 체액 균형 회복. 배추 속 칼륨은 과도한 나트륨을 처해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이 줄면 혈액량이 안정되고 신장은 평소보다 훨씬 적은 부담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과 배추를 함께 먹었을 때 붓기가 줄고 밤에 화장실 횟수가 조절되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추는 찬 성질이라 속을 차게 만들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지만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이를 자연스럽게 보완합니다. 두 식재료가 만나면 소결과 속냉이 각각 조절되며 중간 온도대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 온도대가 바로 신장이 가장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지금 신장을 쉬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일을 시키고 있나요? 이 조합은 신장을 더 열심히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의 효율을 높여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생강과 배추를 함께 먹는 과정은 숫자로 보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혈류 개선, 여과 안정, 노폐물 흡착, 배출 속도 증가, 체액 균형 회복. 이 흐름이 만들어지면 신장은 점점 편안해지고 몸도 동시에 가벼워집니다. 이제 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섭취 타이밍과 조합 오류를 알려드릴게요. 잘못 드시면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피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강 플러스 배추, 조합이 신장을 돕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을 아무렇게나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심지어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래 세 가지 실수를 반복합니다. 첫 번째 실수, 생강을 너무 많이 먹는 것. 생강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3잔, 4잔씩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강은 뜨거운 성질이 강해서 과량 섭취 시 소결이 올라가고 신장이 장시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열이 오르면 배출 속도가 불안정해지고 오히려
밤에 화장실을 더 많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강의 적절한 양은 티스푼 반 한 개 정도이며 하루 2잔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실수. 배추의 섭취 타이밍을 놓치는 것. 배추를 점심 이후에만 먹고 생강차는 아침에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강이 순환을 열어주는 시간과 배추가 노폐물을 붙잡는 시간이 겹쳐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생강을 아침에 드신다면 점심 이전에 배추를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노폐물이 장으로 넘어갈 때 섬유질이 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실수, 식사와 생강차의 강역을 무시하는 것. 생강차를 식후에 바로 마시거나 반대로 식전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위산 분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불안정해지면 소화가 지연되고 장이 무거워지면서 노폐물 배출 속도가 느려집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후 30분입니다. 이미 소화가 시작된 상태에서 생강의 순환 효과가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배추는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배추는 섬유질이 많지만 물 함량 역시 높아서 소화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속이 약한 분들도 조금씩 나누어 먹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양배추보다 부드럽게 장을 통과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생강과 배추를 함께 먹고 있는가? 아니면 따로따로 먹고 있는가? 이 질문이 신장 회복의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첫 번째 소셜 CTA를 드립니다. 이 내용이 부모님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빠르게 전달될수록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강과 배추가 왜 함께 해야 하는지 이해하셨다면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평소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간단하고 현실적인 루틴입니다. 이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라고 느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장은 밤새 걸러낸 노폐물을 정리하느라 이미 한 차례 피로를 느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생강차를 가볍게 마셔 순환을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너무 진하게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티스푼 반 티 정도의 생강을 기준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천천히 깨어나고 복부 주변의 순환이 따뜻하게 열립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아침 점심 사이 배추 섭취입니다. 이 타이밍이 핵심이에요. 생강이 열어준 순환의 흐름이 신장과 장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 배추가 이 노폐물을 흡착해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배추는 한 번에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생배추 한 컵 또는 배추국 한 그릇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점은 생강차와 배추 사이를 너무 멀리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생강차를 8시에 마셨다면 10시, 1시 사이에 배추를 섭취해 주세요. 이 강역이 맞아야 순환, 배출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이제 점심 루틴으로 넘어가 볼까요? 점심은 신장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만약 배추를 이미 아침, 점심 사이에 드셨다면 점심은 평소처럼 드셔도 됩니다. 다만 점심이 너무 짜거나 단 음식이 포함되면 신장은 다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간단 음식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후 루틴입니다. 오후 시간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무거워지고 피로가 쌓여 신장이 부담을 느끼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이때 생강차를 한 번 더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량 금지입니다. 티스푼 반 티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강은 신장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가능한 가벼운 국물 배추 요리를 추천합니다. 배추 된장국, 배추찜, 배추나물,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저녁에 섬유질이 들어가면 밤 동안 신장이 정리해야 할 일을 장이 대신 받아주어 신장이 덜 지칩니다. 여기서 미니 체크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지금 순환과 배추를 모두 챙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떠올리면 실천이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밤 시간 루틴입니다. 취침 이후 3시간 전에는 생강차를 피해 주세요.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밤 시간대엔 오히려 신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따뜻한 물 1컵 정도만 마시면 충분합니다. 이 하루 루틴을 일주일만 해보면 아침 붓기가 줄고 소변 패턴이 안정되며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강과 배추를 함께 먹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걱정을 하십니다. 생강은 뜨겁고 배추는 찬데 같이 먹으면 괜찮나요? 또 어떤 분들은 배추는 물이 많아서 오히려 부종을 악화시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이미 좋은 조합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배추는 찬 성질이라 몸을 더 차게 만든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배추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지만 몸을 지나치게 차게 만드는 수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추의 수분과 식이섬유는 장을 정리하고 체액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이 따뜻한 성질을 띠기 때문에 두 식재료의 온성이 서로 자연스럽게 보완됩니다. 즉, 지나치게 뜨거워지지도 않고 지나치게 차가워지지도 않는 가장 안정적인 온도대 맛이가 만들어집니다. 이 온도대는 신장이 편안함을 느끼는 범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배추가 물이 많아 부종을 유발한다는 생각입니다. 배추는 물이 많지만 이 수분은 신장이 부담을 느끼는 방식의 수분이 아닙니다. 배추 속 수분은 체액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고 소변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또한 배추에 포함된 칼륨은 과도한 나트륨을 처외로 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즉, 배추는 붓기를 악화시키는 식품이 아니라 붓기를 줄여주는 식품입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부종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물이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체액이 정체된 이유는 물의 부족이 아니라 배출의 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추에 식이섬유와 수분이 들어오면 정체된 체액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노폐물이 장과 신장을 통해 빠져나가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 오해는 생강은 신장에 자극적이라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도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생강을 과량으로 먹었을 때만 자극이 됩니다. 적절한 양으로 생강을 섭취하면 신장의 혈류를 안정시키고 신장이 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생강을 먹고 피로가 심해지는 분들은 대부분 장 기능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생강이 순환을 열어도 배출 경로가 막혀 있으니 소결이 오르고 피로가 쌓이는 것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생강과 배추가 반드시 함께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미니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지금 신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아니면 부하를 줄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떠올리면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이제 에서는 가장 실천하기 쉬운 1분 배추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별한 조리법 없이도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실전 팁들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실전적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정리한 배추 활용법입니다. 복잡한 조리법이 필요 없고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 바로 생배추 활용법입니다. 배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손바닥만큼의 양을 한 번에 드시면 됩니다. 딱딱한 줄기보다는 부드러운 잎이 부분이 식이섬유 흡착력이 좋고 장에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생배추는 생강차와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 및 배출 흐름이 가장 좋은 편입니다. 포인트는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장이 갑자기 일을 하려고 해서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배추국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고의 방식이죠. 배추를 크게 썰어 물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소금 한 꼬집, 마늘 한 쪽 정도만 넣어주세요. 짠 국은 신장에 부담이 되므로 가는 반드시 최소화해야 합니다. 배추국은 아침, 점심 사이 또는 점심, 오후 사이에 드시면 노폐물 이동이 가장 부드럽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배추찜. 생강과 함께 먹기 좋은 조합입니다. 배추를 겹겹이 쌓고 전자레인지나 찜기에 3, 4분만 돌리면 완성됩니다. 배추찜은 소화가 쉽고 장 속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생강의 순환 효과와 찰떡궁합을 이룹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배추나물입니다. 올리브유 한 방울, 소금 한 꼬집, 참가에 약간만 더하면 훨씬 먹기 편해집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금은 절대 많이 넣지 마세요.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과도한 염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배추를 먹을 때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식사와 너무 멀리 떨어뜨려 먹는 것입니다. 생강차를 오전 8시에 마시고 배추를 오후 3시에 먹으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순환의 흐름과 배출의 흐름이 맞물리는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생강차를 마신 뒤 2시간 이내에 배추를 드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기서 미니 체크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노폐물을 빼낼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실천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을 맞추기만 해도 몸은 정말 빠르게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생강과 배추 조합의 장점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법이 그렇듯 누구에게나 100% 맞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신장은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서는 생강 배추 조합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만성 신장질환 3단계 후반 이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생강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배추의 칼륨 함량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추는 칼륨이 너무 높진 않지만 이미 신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면 작은 변화에도 체액 균형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경우는 칼륨 수치가 높은 분, 즉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배추는 적당한 칼륨이지만 칼륨이 이미 높게 유지되는 분이라면 배추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최근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위염 또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입니다. 생강은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과량 섭취 시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강의 양을 줄이거나 생강차를 너무 진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식후 20, 30분 정도의 시간대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생강의 자극적 성질이 열감을 높일 수 있어 일부 환자에게는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량은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 조금만 더워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나는 분들은 생강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민성 장증후군 IBS를 가진 분들입니다. 배추의 식이섬유가 장을 활성화하는 특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스가 차거나 장이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3, 7일 정도면 장이 적응합니다. 만약 속이 불편하다면 생배추 대신 배추국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드시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 배추 조합은 체액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뇨제와 겹쳐 작용할 경우 전해질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강의 양을 줄이고 배추는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나는 지금 신장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모르고 부담을 주고 있는가? 이 질문은 언제나 건강 판단의 기준점이 됩니다. 누구나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몸에 유익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신장처럼 예민한 장기는 맞춤 적용이 필요합니다. 지금 언급한 항목 중 자신이 해당된다면 양을 줄이거나 식사 타이밍을 조정해 보세요. 작은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에서는 실제 적용 가능한 7일 실천 계획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막연함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뚜렷하게 그려지지 않으면 좋은 정보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강 배추 조합을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7일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먼저 1일차 아주 가볍게 시작합니다. 아침에 연한 생강차를 한 잔 마시고 오전 11시 사이에 생배추 한 컵을 드세요. 이 첫날부터 아침 부종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속이 민감하다면 배추국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2일차 하루 루틴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봅니다. 생강차를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번씩 나누어 드시고 점심 이후에는 배추찜이나 배추나물처럼 조리한 배추를 소량 섭취합니다. 이날은 속이 탁 트이는 느낌, 소화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일차 여기서부터 몸의 반응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소변량이 안정되거나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후 피로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점에 왜 이렇게 머리가 맑지?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액 균형이 안정되면서 혈류가 부드러워졌기 때문입니다. 4일차 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배추의 섬유질과 수분이 장 활동을 돕기 때문에 변이 규칙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가 조금 찰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몸은 지금 정리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5일차 신장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아침 붓기가 확연하게 개선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눈두덩이, 발등, 손가락, 부종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죠. 이 시점에서 체중이 연홍, 맴, 1.8kg 정도 감소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지방이 빠진 것이 아니라 정체된 체액이 빠져나간 결과입니다. 6일차 이 날은 루틴이 몸에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시기입니다.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배추를 먹으면 장이 편안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익숙해지는 단계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야 몸이 가볍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이것은 단순 체중 변화가 아니라 신장의 부담이 실제로 줄어든 체감입니다. 그리고 7일차 변화가 가장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진 순환 개선, 플러스 배출, 촉진 펄스 장 안정화의 흐름이 한데 모여 신장이 쉼을 느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때 머리가 맑아지고 오후 피로가 감소하며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장의 일이 줄어들면 자율신경의 부담도 함께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내 몸에게 무엇이 일어났을까? 그 답은 단순합니다. 정체는 줄고 흐름은 좋아지고 신장은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신 당신께 조금은 더 천천히 깊고 부드러운 호흡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몸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는 거창하거나 복잡한 변화가 아니라 한 잔의 생강차, 한 컵의 배추라는 아주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장은 하루도 쉬지 않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말없이 우리 몸속의 불순물과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신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않고 지쳤다고 쉽게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늦게야 문제를 느끼고 후회하게 되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작은 변화를 가장 좋아하는 장기입니다. 부담을 줄여주는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이 평생 해야 하는 일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생강과 배추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이 순환의 문을 열고 배추가 노폐물의 출구를 만들면서 신장은 평소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흐름이 반복될 때 신장은 다시 자신의 리듬을 되찾고 그 리듬은 결국 당신의 몸 전체에 안정감을 선물합니다. 잠시 자신의 몸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붓기가 줄어들고 소변 패턴이 조금 더 정리되고 오후에 무거움이 가벼워지는 느낌. 이 작은 변화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모두 신장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만을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의 본질은 반대입니다. 작고 반복되는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생강차를 마시고 하루 한 번 배추를 먹는 이 습관이 신장을 점점 더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느끼는 변화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 배가 편안해지는 느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이런 작은 감각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은 꾸준함으로 이어집니다.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오늘 시작한 작은 선택이 일주일 후에는 습관이 되고 한 달 후에는 건강을 바꾸고 1년 후에는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7일만 생강과 배추를 당신의 식탁에 올려보세요. 아침, 점심 사이에 배추 한 컵, 하루 2잔의 연한 생강차. 이 단순한 조합이 신장을 쉬게 하고 몸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몸은 늘 당신 편이고 조금만 도와주면 언제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변화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마지막 안내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데이원 7 챌린지 시작. 이 작고 따뜻한 선언이 당신의 신장을 살리고 삶을 가볍게 만들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